안녕하세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아이 감정 다루기. 감정 그림을 다루는 미술 치료하는 엄마 우아조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감정을 시간 순서대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감정 타임라인 미술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명 마음 설계도라는 그림 그리기예요. 특히 저희 아이처럼 감정이 풍부한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잘 하거나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편인데, 그것뿐 아니라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이 타임라인 미술 활동은 참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난 아이의 감정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감정 표현은 아이가 잘해요 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은 감정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이 활동은 감정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 왜, 어떻게 생겼는지 천천히 따라가며 그리는 연습이에요. 아이 스스로 감정 패턴을 보게 되면서 감정 조절이나 폭발, 전두엽 기능의 활용까지 발달하게 돼요. 8시부터 10시까지의 타임라인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색깔을 구간별로 칠해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의 시각선에 따라서 하루를 되짚으며 시간대의 감정색으로 바뀌는 구간을 같이 떠올리며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가고 엄마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요를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재료는 A4 도화지 이렇게 있고, 색연필이나 사인펜, 저는 색연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감정 아이콘 스티커, 그리고 시계 도안이나 시간표 틀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직접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그쵸? 오늘 하루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대별로 나누고 그 시간의 감정을 색으로 이제 표현해 줄 거예요. 우선은 검정색으로 우리 시간대를 타임라인을 그릴 거예요. 오늘의 감정 타임라인 그리기. 아이의 감정은 하루 동안 흘러가며 형태를 바꿔요. 아침에 작은 불안이 시작되어 점심에는 짜증이 되고 저녁에는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이 흐름을 아이가 직접 시각화하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나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도화지의 타임라인을 우선은 그리겠습니다. 아침 8시라고 생각하고요. 깨어서 그다음에 저녁 때까지 쭉 타임라인을 그려요. 잠자는 시간이 10시라고 합니다. 자, 간단한 선형 시간표면 충분하고요. 감정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색을 칠하면 돼요. 오늘은 제 감정에 대해서 엄마의 감정도 색깔을 표현을 할 건데
우선은 색깔이 더 많은 게 감정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기에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아침 8시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는 아침 8시에 약간 초록색 색깔을 칠해볼게요. 근데 조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가면서.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을 때 힘들었지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런 색깔을 한번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강렬한 색으로 에너지틱 했죠. 그다음에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해야겠죠, 그래도. 아이가 하원하고 학교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3시까지는 저 혼자 집에 있었고 5시까지는 아이와 같이 있었고 저녁을 6시에 먹었고 그다음에 7시 8시 이렇게 됐어요. 10시까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오늘의 감정에 대해서 되돌아볼 일이 별로 없어서 쉽지 않은데요. 다시 했고 2시부터 3시까지는 계속 혼자 있었는데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있었던 일. 저는 요즘에 챗GPT 가지고 한참 놉니다. 반부터 5시까지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마음이 막 요동쳐요. 요동치는 거는 빨간 색으로 또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운동할 때랑 비슷하네요. 아이 간식 먹이고 데리러 가고 감정을 받아주고 내 감정도 요동치고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아이가 자유롭게 놔둡니다. 저는. 솔직히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지금 삶을 살고 있네요. 저 닮았겠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료화를 할 건데 폭발하기 전에 이러고 흐리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 바뀌었다가 또 완전 바뀌었다가 알록달록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는 내 기분이 어땠을까? 전 아침이 가장 기분이 좋아요. 가장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하고 해소리, 바람, 상쾌함, 그리고 머리가 정리된 듯한 일식이 정리된 듯한 기분. 아이를 깨고 먹이는 게 뿌듯해.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때는 아이를 학원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멍하는 시간이에요. 원래 루틴대로 제가 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날 아침은 그러지 못해서 그냥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솔직히. 변했죠, 감정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운동을 가는 시간이에요. 요가라거든요. 빨간색이죠.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항상 주 3회 갑니다. 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 강도가.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다가 마쳤을 때 오늘 잘했다. 뿌듯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씻습니다. 이날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날은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이고 집중력으로 그래도 어찌어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기쁜 표시 그리고 편안한 표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찌어찌 돼서 애매한 시간이 있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좀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루틴이 저의 고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도 기분이 별로고 그랬어요. 고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원 끝나고 전화가 옵니다. 엄마, 데리러 와. 근데 저는 데리러 가기가 계속 데리러 가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중간에 만나자고 해요. 도서관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집 앞에서라도 뭐라도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을 때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제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위치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천천히 갑니다. 데리러. 그래서 이제 데리러 도서관에 이날 갔는데 도서관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라도 가서 아이와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는 카페는 또 사정상 또 못 가게 됐고 계속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도 아이도 달래면서 갔는데 아이가 또 간식을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런 기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해주면 뭘 엄마만의 뭐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사이를 넘어서 집으로 와서 집에서 이제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신랑이 계속고 감정 받아주기 이런 거 하면서 저의 감정도 평온하지 않지만 아이의 감정도 잘 봐주는 그런 엄마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집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자율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공부의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정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순서를 아이가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냈을 때 또 보상이 약간의 보상 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쪼개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또 하는 모습을 보니 또 기분이 저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또 해줄 건 많으니까 또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또 기분이 괜찮은데 왜 보상을 했죠? 아무튼 기분이 괜찮았지만 또 신랑이가 계속 평안할 수만은 항상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항상 평안할 수
좋아합니다. 저 빠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밥 먹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식사하는 시간까지 해서 아주 기쁘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저녁 공부가 있습니다. 저녁 공부는 순서가 그 공부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집중을 하면은 다 하는데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공부가 한자랑 정상인데 이게 다 저녁에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고 8시에 끝내놓고 쭉 놉니다. 다 끝내놓고는 아이 하루 이렇게 일과를 챙기는데 이렇게 기가 빨릴 줄이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아이 옆에서 계속 산으로 가는데 얘가 아이 옆에서 계속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인이라는 책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책 보고 공부하고 가끔 이제 영상 좋아하는 거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습기 싫어해가지고 또 신랑이는 또 버렸지만 그래서 아빠가 하고 계속 칩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 좋았던 것만 우선 할게요.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날 좋았고 밥 차릴 때 그리고 밥 끝내놓고 그래도 자율성 있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감정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얘기해주고 싶은 건 감정이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또 애매할 땐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당연히 하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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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낫다가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내가 스스로 괜찮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은 기분 나쁘기죠. 기분 화가 나는 거는 전혀 없고 거의 우울한 건데 이때 좀 데이로 갈 때 폭발했죠. 폭발하기 전에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감정색이 달라진 거 점점 진해지고 점점 흐려지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때 저한테 물어봤죠. 또 치선아 여기 아침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의 학교를 준비를 하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때 감정이 어땠어? 너무 좋았어. 나는 그때 평온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냄새 그리고 내 머릿속이 정리되는 그런 기분들이 되게 좋은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또 내가 금도사역 쓸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명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보내고 뭐 하는 시간에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뭐 이런 쇼츠를 막 의미 없이 봤던 그런 시간이라서 제가 되게 쓸데없이 흘러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는 그런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죄책감이 될 수 있는 감정을 그랬구나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스스로 해서 감정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돼요. 눈으로. 변화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감정 조절의 열쇠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써볼까? 엄마는 좋았다가 뭐 하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참 죄책감이 들었어.
근데 이것도 괜찮은 감정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하루를 타고 흐르는 게 감정이구나. 감정과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감정 원인에 대한 그런 인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랑 표현하는 훈련으로 감정을 짜증, 폭발 등 비언어적인 반응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때 기분이 이랬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쭉 저의 오늘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어제였죠. 어제 감정에 대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변화했을 때의 느낌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명료화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도화지에 아침부터 밤까지의 시간선을 간단히 그린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하루를 되짚으며 각 시간대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감정이 확 바뀌는 시간을 이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왜 감정이 바뀌었을까 찾아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감정, 죄책감에 대한 감정이 들었을 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말풍선에 묻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죄책감. 당연한 감정이고, 느낀 거는 정상이야. 감정 흐름을 시각화를 이렇게 하면 아이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 행동, 그런 충동성, 이런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감정 활동은 종이에 이런 감정들이 내려앉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흔히 아이가 감정 표현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감정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훈련이에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생기지만 사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침의 불안이 점심의 짜증으로, 친구와의 긴장감이 저녁의 눈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아이는 감정을 일기처럼 정리하고 사건과 감정을 연결하면서 반응이 아닌 이해로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짐, 아이의 감정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루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아이도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감정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아이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제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표현하는 감정은 반응이고, 정리하는 감정은 힘이에요. 아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주는 따뜻한 엄마입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감정을 이해해보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